박두리의 주제 보여주세요. 네, 살을 빼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배고파야 성공할까라는 주제인데 다이어트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인데요. 다이어트에만은 운동이 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까? 다이어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체중만 재도 살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다이어트 배고파야 성공할까라는 주제인데 저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이게 배고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예스. 오히려 이렇게 살을 빼는 것도 그냥 굶어 빼는 것보다는 뭐 맞춰진 뭐 영양이 있는 음식들을 필요한 것만큼만 챙겨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헝그리 정신 그냥 배가 고픈 겁니다. 네. 네. 다이어트는 우리 뭐 배고파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먹는 것만큼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참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음식을 이렇게 자제할 게 아니라 네. 건강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얼마나 건강하고 가치 있게 먹느냐.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건강한 음식들을 바람직하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누구나 뭐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못한 음식은 조금씩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햄, 소시지 등에는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발색제를 첨가하는데 네. 다른 가공식품에도 첨가되는 각종 색소가 무궁무진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편하다고 무조건 드시지 말고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는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토피의 원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시중에 요즘에 파는 형형색색 이런 음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찾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형형색색이 예쁜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찾아 드셔야 되는데 과일과 채소에는 후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색깔을 내는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영양소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쁜 색깔 채소나 과일을 봤다. 일단 먹는 거예요. 일단 먹는 거다. 일단 먹고 보자. 색깔도 좋지 않냐. 저희 마치 그냥 나를 좀 먹어주세요라는 것처럼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음식이라는 게 밥 먹을 때는 짭짤한 반찬 그리고 얼큰한 찌개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채소는 뭐 삼겹살 먹을 때, 쌈 싸 먹을 때나 먹지 평상시 먹기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그 채소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집에서 먹는 식단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네. 상효 씨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저렇게 밥상이 차려졌다. 네. 뭐부터 드시나요? 그러면 숟가락을 들고 국을 먼저 떠서 맛을 보죠. 간이 잘 됐나 안 됐나. 좀 싱겁다 하면 소금 더 치고 이런 식으로. 네. 찌개 국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죠. 이렇게 밥부터 네, 먹고.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드실 텐데 순서만 바꿔보셔도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해서 되게 좋아지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네. 바꾼다는 얘기죠? 거꾸로 드시는 거. 예를 들면 밥과 국을 먼저 대부분 드시지만 네. 거꾸로 토마토라는 채소부터. 예, 그리고 블로콜리가 저기 있잖아요. 아니, 토마토 저런 건 과일은 다 먹은 다음에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과일 같은 거 후식으로 먹는데 그렇죠. 샐러드나 과일을 먼저 먹다 보면 조금 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더 빨리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샐러드를 드실 때는 드레싱을 치는 것보다는 견과류를 위에다 얹어놓고 드시게 되면 씹는 걸 더 많이 씹어야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씹기 운동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샐러드나 야채 과일을 먼저 드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단백질, 고등어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밥과 저염식의 반찬, 국, 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식이섬유는 보통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네. 또 탄수화물의 양은 예전보다 좀 더 줄어들이면서도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죠. 그동안에 먹었던 식습관을 좀 바꿔야겠네요. 순서를 거꾸로. 네, 거꾸로. 네. 네.
예, 그래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뭐 꼭꼭 씹어 먹어라. 이 포만감을 느끼려면 이가 한 3분의 2 이상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15분 이상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침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씹지 않으면은 장내에서 탄수화물이 부패되면서 유해한 대사물질이 생겨나겠습니다. 식사는 꼭꼭 천천히 씹어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맞고 방귀 냄새가 네. 되게 고약한 네. 분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러세요. 왠지 고약할 것 같아서 네. 이게 빨리 막 먹고 삼키느라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덜 된 음식들이 소장에서 부패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방귀 냄새는 정상적으로는 냄새가 안 나거나 그냥 구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 방구 냄새가 이게 좀. 자, 뭐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다이어트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미니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계호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계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 또는 어떤 뭐 비만 다이어트에 관련되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서도 계속적인 장기간으로 볼 때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 몸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인체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그 영양 성분이 골고루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몸이 전부 다 대사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는데 만약에 원푸드 다이어트나 또는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어서 양을 작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모든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들어와야 되는 그 필수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영양소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 몸이 계속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얼마나 소량의 음식을 균형 있게 먹어서 활동량을 많이 하느냐. 이게 바로 계속 살면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단기간에는 저울 눈금이 줄어들어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우리 몸이 그 필요한 양만큼의 영양성분을 다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음식이 또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균형식 아닌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는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제6배 식이섬유 이런 영양성분들이 수백 가지가 골고루 모두 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 내에 꼭 들어와야 될 영양성분 중에서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체는 작동이 되려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 가지 아주 작은 영양성분이라도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 영양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 몸의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 부족했던 균형이 깨진 몸에 들어오지 않은 영양성분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 몸에서 식욕을 자극해서 식욕 자극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음식을 계속 먹도록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들어오는 에너지원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칼로리상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나 초과로 먹었느냐, 초과로 먹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영양성분이 골고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의 6가지 모든 영양성분을 골고루 들어오면서 소량을 먹으면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그 방법이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고 이게 장기적으로 요요 현상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1년, 2년 동안에 계속 그 다이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오는 양을 작게 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하겠다. 대신 음식은 균형식으로 모든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가는 음식을 작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 천천히 먹게 되면 일단 식사 시간이 지금보다도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일단 다이어트는 성공하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게요. 그 기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 면역력, 뭐 자생력, 네.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먹거리,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이렇게 순응하는 먹거리나 아니면 생활 환경, 의복, 뭐 어떤 그런 패턴들 이런 게 기본을 회복하자는 의미고요. 네. 그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치료된 것처럼 보였던 질병도 다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습관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비에서도 계속 사실 강조해 왔던 것들인데요. 네. 천천히 먹기, 오래 씹기, 운동하기, 그리고 네. 물 잘 마시고 잘 자고 네. 이런 것들의 기본인데 안 좋은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고 하다 보면 또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저절로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니까요.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냥 TV만 보시고 끝날 게 아니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일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이어트 역시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체중 재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동반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살 빼기가 아니고 사실 다이어트는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곧 건강입니다. 네, 살을 빼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뭐 습관을 바꾸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은 것 같은데, 자, 우리 멘토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짜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네네. 한데 다이어트를 원해서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다 MC 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야식에, 과식에, 폭식에, 뭐 탄수화물 사랑하시고, 왜 저를 보시면서 습관을 멈추세요. 뭐 제일 물도 말씀하시는 적게 것 드시고, 같아요. 네, 네. 네. 회식에. 그리고, 네, 부족한 수면 여러 가지가 정말 비슷한 패턴들이 놓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조금씩만 건강한 패턴으로 바꿔주신다고 해도 살은 분명히 빠집니다. 일례로 빵을 많이 드시는 분들 빵을 좀 줄이시거나 믹스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그것만 줄여도 체중 감량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맞고요. 제가 이번에 해서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기초 대사량 요즘에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열량. 그러니까 숨만 쉬거나 이렇게 운동 없이 가만히 있어도 저 소모되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저 주변에 나는 그냥 눈 뜨고 하는 일 없이 잠만 자는데도 살이 빠진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분들,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잠만 자고 숨만 쉬어도 나는 살이 빠진다. 빠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A와 B 두 여성분의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키는 동일하고요. 몸무게가 더 작은 B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지금 더 높게 나타났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기초 대사량도 더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 체격이 크신 분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량이나 대사 능력 자체가 기초 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소모율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 주목할 것은 이 A와 B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네네, 같은. 비슷했어요. 아, 그렇죠. 역시 빠른데 예리하시네요. 센스가 있으세요. 네. 밑에 저 누출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아닙니다. 누출된 거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다이어트 전과 후를 나타낸 데이터인데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살이 쉽게 빠지게 되고 더 날씬해지기 쉬운 몸으로 바뀐 거죠. 요요도 안 오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기초 대사는 우리 호흡기, 순환기, 내부 장기, 뭐 피부 등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기초 대사량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기초 대사를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 기초 대사량이 정말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높일 수 있을까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근육을 늘리고.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보다 근육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적죠. 네, 그래서 근육량이. 나중에 살 뺐다가도 쉽게 요요가 여자분들이 훨씬 잘 오는데 여자분들이 큰 근육, 뭐 가슴, 복부, 허벅지, 엉덩이 이런 근육을 좀 늘려주는 운동을 동반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둘째로는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거 있잖아요. 해서 체온을 높여주시는 것도 대사량을 또 몸을 높이는 좀 따뜻하게 그렇죠. 해주는 게. 네, 차가운 것보다는 네네. 따뜻해야 활발해지니까 그렇게 될 테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 물을 자주 드셔주셔야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서 대사량이 높아지는 이런 세 가지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정작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습관이 바뀌면 살이 빠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인과 전문의 유정훈 교수님께서 미니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습관을 바꿔서 몸을 슬림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뭐 퇴근을 하고 저녁을 늦은 시각에 먹고 또 저녁 시간 이후는 활동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잠들게 되면 사용되지 않은 그런 그 에너지원들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을 체크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식사 시간을 앞쪽으로 당기는 이런 방법이 작은 변화지만 이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점심에 이제 식판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때 그걸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코스 요리를 먹듯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또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야채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포만감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이 지방이나 탄수화물 흡수를 좀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먹는 순서만 조금 바꿔도 또 비만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실 수도 있고 또 저녁에 회식 자리로 잠에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드시게 되면 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비만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박동성으로 분비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깜깜하게 하고 깊은 잠을 주무셔야 이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피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몸은 많은 당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인슐린 분비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폭식이 또 이어지게 되고 이런 또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되도록 일찍 또 충분히 주무시는 게 비만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만이라는 것은 과잉된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량에 비해서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듯이 비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뭐 수영을 등록하시고 헬스장을 등록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신다든지 출퇴근길에 좀 더 걷는 그런 방법으로 도보를 이용해서 활동량을 늘리신다든지 이런 생활의 작은 변화도 저희가 모아놓으면 또
그 활동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은 습관 변화로 비만 예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드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 드시지 마시고 또 먹을 때 야채류를 식전에 먼저 많이 잡수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메달 색깔은 달라도 그들이 흘린 땀의 색깔은 같다. 와, 좋은데요. 메모해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패를 가지고 메모. 네, 살을 목표치만큼 빼든 빼지 못하든 간에 참가자들의 땀과 노력 저희가 꼭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스스로 얻는 가치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다이어트가. 근데 3개월간의 이렇게 다이어트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내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값어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가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로 참여하시는 다이어트 참가자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